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민주당이 말이죠. 뭐 병립형 하겠다, 뭐 연동형 하겠다, 뭐 권역별 하겠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하다가 투표하자 이제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투표를 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게 정당이라고 합시고 자기 오죽하면 정당에서들 이 전직 총리들 자기네 전직 총리들 민주당 정권 새 총리가 전부 다 너희들 민주주의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냐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 민주주의.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총회에서 나치스당이 되고 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이재명을 향해서 정면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치스당. 나치스가 뭡니까? 독재, 완전 독재. 알죠? 히틀러. 그러니까 명틀러지, 명틀러. 이재명 명틀러를 얘기하는 거죠. 비판을 받은 거죠. 이제 마음대로 정하는데 병립형, 연동형, 권역별, 의원도 헷갈리는 비례대표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도 선거제가 유형이 이게 아주 희한하니까 뭐가 다른가를 밝힌 겁니다. 비례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가지고 비례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이렇게 연동해서 배분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위성정당을 가져갑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조금 가져가고 하는 이런 인원수하고 비교해서 지역구 의석하고 비교해서 연동해서 배분하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가지고 김의겸이가 들어오고 최강욱이가 들어오고 169석을 하니까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 대한민국이 철험해가 되고 철험에게 휘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철험해가 누구냐? 이재명 호위무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자들. 한번 두고 보시죠. 이번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 최강욱이하고 김의겸이는 뭐 나올 자격은 될 겁니다. 왜? 그 거짓말이 면책특권에서 보호가 됐거든요. 엄청난 거짓말에도 면책특권이 보호가 되고 김의겸이는 나올 수 있지만 최강욱이는 못 나올걸요. 그리고 비트코인 뭐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야 말썽이 있던 비트코인 누구 있죠? 그 젊은 사람. 민주당의 젊은 뭐 꽃이라나?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한 사람. 김모. 그런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 못 나오겠죠, 이번에. 예. 왜? 안 나온다고 하고 살려줬으니까. 뭐 그러겠죠. 네. 국회의원 안 나오기로 하고 뭐 살려줬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죠. 비례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하는 배분하는 걸 준연동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제1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 협상 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에 국민의힘 입장은요. 단순 명확합니다. 민주당 날치기 이전으로 과거 선거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과거 선거법은 소위 병립형입니다. 그 과거에 비례 그 인원수에 따라서 몇 명하고 딱 하면은 그 당에서 뽑자는 겁니다. 위성정당 이런 뭐 이상한 당 무슨 당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본 무슨 뭐 기본소득당이니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런 걸 해가지고 국회의원 됐다고 이러는 사람들 그 바로 그겁니다. 그건 연동형이고요. 지금 말하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과거의 선거법은 병립형입니다. 병립형은 인원수의 비례에 따라서 100명 됐으면 100명에 해당되는 몇 명 비례의석, 50명 됐으면 50명에 따라서 비례의석. 아주 이게 정상이죠, 이게. 반면에 민주당은 스스로 현행 선거제하고 유지 여부를 두고 내부 입장 정리도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자 말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선거 치러지면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나가자, 추미애도 나가자,
뭐 누구도 나가자. 비례의석만을 노려가지고 총선 때만 조국이도 나가자. 나도 국회의원 배지 따고 특권 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떴다방이죠. 떴다방. 예. 네. 국회의원 300명은 253명의 지역구 의원하고 47명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눕니다. 병리병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선거제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서로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리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치러진 20대 총선 전에 문재인 때 벌어진 그 총선에서는 그는 연동형이고 그 전에 거는 병리평입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자에게 한 표 주고 비례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별 투표에서 한 표 행사하면 됩니다. 그럼 깨끗하죠.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고정이고 거기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비례투표 47석은 정당끼리 경쟁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병리평 비례대표의 장점은 투표 체계가 간편하고 단순하고 유권자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거대 양당이 지역구를 독식하는 데 이어서 비례의석까지 대부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등 자기들은 소수 정당에서는 민의가 왜곡된다 하면서 자기들한테 국회의원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래서 비판해 온 겁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20대 총선에서는 7.23%를 득표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당 득표율이 7%면 수도 전체의 7%는 21석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실제 정의당이 확보한 의석은 지역구 2석, 비례 4석 등 6석이 전부였습니다. 전체 비례의석이 47석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역구 의석을 거의 차지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국민의당이 비례의석도 43석을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이게. 그중 정상이죠.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이런 병리평 비례대표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배분합니다. 연동하는 계산식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라면 비례 의석을 그만큼 적게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민주당은 이번에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구석을 많이 가져간 정당이 비례의석까지 독식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게 바로 준연동형, 연동형입니다. 연동하는 계산식. 그러니까 군소정당과 연합해서 통과시킨 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인 이유는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전국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에 모자란 의석의 100%를 비례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게 연동형입니다. 우리 제도 정당 득표율의 50% 정도의 의석만 채워줍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완전 연동형일 때는 2석의 비례를 채워줘야 한다면 준연동일 때는 1석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산식으로 일반 유권자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차지하면은 다 흡수해가지고 통합시켜가지고 미리 사전에 위성정당, 그 주변 위성정당, 빨대 꼽는 위성정당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선거가 바로 지난번 선거, 복잡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69석을 받은 겁니다. 아주 치졸하게 해서 받았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권역별 병리평 비례대표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병리평으로 돌아가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도 민주당 자기들끼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현행 선거법을 폐기하는 대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도를 깨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거제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 장난에 편승해 가지고 조국이도 나도 조국당 하나 만들자. 추미애 나도 추당 하나 만들자. 뭐 다 그렇게 나오는
송영길도 송당 하나 만들자. 조성추가 바라는 것도 바로 위성정당 만들어서 쉽게 국회의원 되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뜻들 아니겠습니까?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